공항에서 낡은 슬리퍼 끌고 다니고 해진 백팩 메고 야구 모자 푹 눌러쓰고 이코노미석 표 들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딱 봐도 돈 없는 대학생 같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 회사를 3개나 운영하고 있고 은행 계좌에는 수백만 달러가 들어있으며 부동산과 주식 등 유무형의 자산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자인데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남자는 일부러 가난해 보이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자들이 왜 가난한 척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를 떠올리면 람보르기니, 요트, 명품 정장, 금시계, 커다란 금목걸이 이런 걸 상상하죠. 물론 그렇게 사는 유명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부자들의 실제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자들은 일반인처럼, 아니 너무 검소해서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를 과시하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그의 자산은 약 1,500억 달러로 한화로는 약 22조 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1950년대에 산 집에서 살고 있고 2020년까지 20달러짜리 낡은 노키아 폴더폰 쓰다가 그제야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수년 동안 똑같은 회색 티셔츠만 입고 다니는 걸로 유명하죠. 최근에 검은색으로 바꾼 게 전부죠. 이케아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는 이코노미석만 타고 다니면서 20년 된 볼보를 몰고 다녔습니다. 이 억만장자들, 가난한 건 절대 아닌데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소송, 사기꾼, 심지어 납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세무당국이나 규제기관, 언론의 과도한 관심도 피할 수 있습니다. 버핏이나 저커버그처럼 이미 유명한 억만장자들은 누가 봐도 알아보지만 단순한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판과 질투, 드라마의 표적이 되는 걸 피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카다시안 가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부를 과시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화입니다. 돈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하기 시작하고 따라다니고 질문을 던지고 뭔가를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살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 돈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자유까지 지킬 수 있거든요. 일부 부자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차나 브랜드 로고가 있는 옷 대신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본 적이 거의 없는 제품을 소비합니다. 이걸 스텔스 웰스라고 부릅니다. 구찌나 발렌시아가처럼 눈에 띄는 브랜드 대신 들어본 적 없는 초고가 브랜드를 입는 겁니다. 로로 피아나나 브루넬로 쿠치넬리 같은 브랜드는 엄청나게 비싸지만 조용하거든요. 주목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죠. 보통 사람들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비싼 물건을 삽니다. 자신이 성공했고 존경받을 만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로고는 크고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런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부자라는 걸 알고 있고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명품은 여전히 사지만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안함, 품질, 개인 취향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반면에 부유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품 브랜드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건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직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려고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될까봐 두려워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싶어서 비싼 물건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그 신호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동료들에게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고급 차를 리스하고 비싼 가방 사고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긁어가며 성공한 척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라우드 브로크라고 부르죠. 겉모습은 돈을 외치지만 은행 계좌는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에게 가난해 보이는 게 효과적인 이유는 위장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지 않거든요.
협상 자리에 롤렉스 차고 디자이너 정장 입고 나타나면 상대방은 당신이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가격을 올립니다. 재산을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면 가짜 친구들, 기회주의자들, 심지어 소송까지 끌어들이죠. 아시다시피 부자들은 범죄의 일반적인 표적입니다. 2016년에 킴 카다시안은 파리의 한 호텔에서 총을 겨눈 강도를 당했는데 그녀가 보석 사진을 올린 직후였습니다. 2020년에 래퍼 팝 스모크는 인스타그램에 선물 가방을 자랑하다가 실수로 자신의 주소를 노출시켰고 그날 밤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부자라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많은 나라에서 부를 과시하는 건 정부의 주목을 끌게 되는데 특히 세무조사가 따라옵니다. 세무조사관들은 가장 크게 자랑하는 사람들부터 찾아가거든요. 부자들은 세금을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위장은 단순히 청구서를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유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모두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유명인들은 사생활을 잃는 게 가장 나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가 마이클 잭슨인데 2003년에 그는 플로리다의 한 슈퍼마켓을 통째로 빌려서 평범한 사람처럼 쇼핑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경험했습니다. 가게는 몇 시간 동안 일반인에게 문을 닫았고 잭슨은 직원과 친구들에게 돈을 지불해서 일반 쇼핑객처럼 카트를 밀고 물건을 고르는 연기를 하게 했죠. 그는 그저 평범함을 느끼고 싶었고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레이디 가가, 제인 말릭, 다니엘 레드클리프, 빌리 아일리시 같은 유명인들도 모두 명성의 일부를 후회하며 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거든요. 유명하고 부유해지는 건 인생을 황금 세 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자이긴 하지만 어디에도 갈 수 없고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여전히 황금 세 장 안에 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할 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디드로 효과라는 게 등장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멋진 걸 샀다고 가정해보죠. 휴대폰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고급 가방이나 재킷을 구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사치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물건들이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새 재킷이 낡은 신발과 안 어울리고 새 휴대폰이 싸구려 이어폰과 안 맞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많은 걸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 고장 나서가 아니라 모든 게 완벽하게 느껴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디드로 효과라고 부르는데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다른 업그레이드로 이어지고 또 다른 업그레이드로 이어져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건 그냥 인터넷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1700년대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아름다운 빨간 가운을 선물 받았는데 입고 나서 보니 나머지 소지품들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의자와 테이블을 교체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것들을 가운에 맞추려고 바꿨습니다. 결국 무료 가운 하나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된 거죠. 위험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단 더 높은 수준에서 살기 시작하면 그게 빠르게 새로운 기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외식 예산이 $10였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상사한테 보너스를 받아서 자신에게 $30짜리 식사를 선물했다고 가정해보죠. 한두 번은 괜찮은데 조심하지 않으면 뇌가 적응해버립니다. 이제 $30짜리 식사는 더 이상 사치처럼 느껴지지 않고 평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20짜리 식사조차 싸구려로 느껴지죠. 이게 바로 생활방식 인플레이션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르는 것에 갇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기대하지만 그 행복은 결코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이 함정을 완전히 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사치품을 구입하지만 부자들은 자유를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전략을 쓰기 위해 억만장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한 척하거나 자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이제 막 쌓기 시작했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과소평가되는 건 실제로 숨겨진 장점이 될 수 있죠. 협상에서 사람들이 가격을 쉽게 올리지 않을 거고 사기꾼이나
돈에만 관심 있는 가짜 친구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평화입니다. 성공을 과시하려고 거창한 파티를 여는 대신 그냥 조용히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최고의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돈으로 대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는 배경에서 조용히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다음에 샌들 신고 빈털터리처럼 보이는 남자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가난한 게 아니라 그냥 똑똑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랑하는 세상에서 단순해 보이는 게 진짜 승리거든요. 그건 평화, 안전,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